금속 뭐 떼거리로 앉아 있는겨. 잘생긴 신랑이 오니까 분위기 확 좋아지죠. 이제 마누라 도망가 보면 굶어 죽을까봐 마누라 지키려고 오는 거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고 박수 쳐주시고 그러면서 가슴이 뻥 뚫려서 간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럴 때 정말 보람 느끼죠. 일단 하고 나면 재밌어요. 재밌고 속이 좀 후련하고 우리 때문에 사람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놀 수 있고 호응을 해주고 박수도 쳐주고 저는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주변의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세상을 향한 해바라기입니다. 흔히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키우던 자식들도 다 크고 그럴 때 시작하는 인생을 제2의 인생 2막이다 이렇게 좀 부르긴 하는데 인생 2막을 좀 어떻게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뭐 퇴직하신 분들이나 퇴직을 앞둔 분들이 가장 고민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인생 2막에서 그렇죠. 보람과 즐거움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인생 2막을 즐겁고 또 유쾌하게 보내고 계신 두 분을 모셔봤는데요. 퇴직 5년차 최종석 선생님 그리고 가수이자 미용실을 운영하는 아내분이십니다. 박순희 원장님 두 분 모셨습니다. 아유,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출근하면서 두 분을 사실은 저기 대기하시는 걸 봤는데요. 저희 전국 탑10 가요쇼 출연하는 가수분들이 오신 줄 알았어요. 화려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 원장님 머리 스타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오늘 저희 회사 근처에 바람이 좀 많이 불던가요? 아니, 본인 직접 하신 거예요? 예, 제가 직접 한 거고요. 동구는 여기보다 바람이 더 많이 불죠. 그래서 예. 예. 아니 근데 평소에도 아까 보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평소에도 이렇게 좀 하고 다니시는 편이다. 예, 저는 항상 이런 머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 이 머리를 남편이 굉장히 좋아해요. 오. 예, 깔끔하면서 뭐 이지적이라나 뭐라나 뭐 이러면서 포기할 수 없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사실은 저도 이렇게 길거리 다니다가 좀 스타일이 독특하신 분 되면 너무 아름다우신데 이렇게 한번 고개도 돌려보게 되고 사람들이 좀 쳐다보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시선들을 좀 어떻게 느끼고 계세요? 그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뭐 예, 즐기죠. 알겠습니다. 네. 즐기신다. 먼저 이제 우리 아내분 예. 박순희 원장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앨범을 낸 가수이기도 하고 저희가 영상에서도 앞서 보기도 했지만 또 미용실 원장님이시더라고요. 네. 미용사가 그럼 원래 본업이신 거죠? 아니요, 저는 본업이, 그러니까 미용실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본업이고요. 예. 그 전에는 병원에서 간호사로. 간호사요? 네. 예. 간호사로 한 20년 근무를 했습니다. 하고, 이제 미용을 지금 이제 좀 늦은 나이에 네.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예. 아 그러면 지금 뭐 가수로도 활동을 하고 계시다 그랬는데 어떻게 좀 시작을 하게 되신 거예요? 가수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꿈이었고요. 네. 그래서 정말 제가 받은 스트레스라든지 아니면 고민이라든지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희노애락을 노래로 표현하고 싶었던 게 저 어릴 때부터 꿈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게 굉장히 하고 싶었었고 그 텔레비에 이렇게 가수들이 나와서 막 노래를 하면 감정이입이 막 되는 거예요. 나였더라면 네. 내가 저기 서서 노래했더라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더 충분하게 감정을 끌어낼 수 있을 것 같고 내 노래에 울고 웃는 사람들이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예. 단순히 꿈이었습니까? 아니면 주변에서 야, 너 노래 참 잘한다. 나중에 가수 한번 해봐라. 그런 얘기도 많이 들으셨어요? 네, 그런 얘기도 들었었고 첫째는 이제 근거 없는 자신감에서 근자감이라고 근거 없는 자신감에서 나온 거였고 두 번째는 또 주위에서 네. 그렇게 있기는 너무 아깝지 않느냐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었고 제가 이제 가수를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가장 큰 힘은 남편이었었죠. 네네. 우리 남편분 이야기는 잠시 뒤에 좀 들어볼까 하는데 네. 일단은 저기 간호사, 미용사 그리고 가수 변신에 변신을 거듭하시는 분인데
제가 가수에게 네. 사실 갑자기 노래를 좀 부탁드리는 건 실례인 줄 압니다만 이 자리에서 앨범을 내셨으니까요. 그쵸. 한두 소절만 좀 부탁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지금 이제 무반주라서. 무반주죠. 네, 죄송합니다. 무반주라서 예. 그 제 실력이 어느 정도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제 노래를 조금만 한 소절만 예, 아유, 불러볼게요. 감사합니다. 박수! 일어나야 될까요? 아유, 그냥 앉은 자리에 일어나야 할까요? 편하게. 예. 바람에 지쳐서 주위에 떨어서 부딪혀 멍이 들고 상처뿐인 내 인생 어둡고 메마른 황무지 내 인생에 따스한 온기로 한 줄기 불빛으로 다가온 사람. 마지막에 제스처가 네. 지금 남편을 향했거든요. 네. 이 제목이 내 인생의 마지막 사랑입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사랑. 사랑. 바로 우리 네, 남편. 남편. 아니 저 이 노래 많이 들으셨을 거 아니에요? 예, 정말 객관적으로 예, 행사 다니면 많이 예. 듣죠. 근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런데 이제 나중에 문제죠. 나중에? 지금까지는 참 좋은데 예. 앞으로 이제 내가 먼저 가버리면 그게 이제 걱정이죠. 뭐 왜 그런 걱정을 또 미리. 그게 걱정이죠. 아. 또 마지막 사람이 생기는 걸 모르니까. 아, 그럴 일은 없을 네. 겁니다. 아무튼 저희 이제 남편분 얘기를 좀 다시 해볼게요. 우리 최종석 선생님 직장 생활을 아주 잘 하시다가 퇴직하시고 지금 이제 또 다른 일을 물론 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언제 퇴직하셨고 그 전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 저는 현대중공업에서 33년을 근무를 하고 오. 2012년 말에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예. 하고 지금 한 5년 차 되죠. 횟수로 5년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실업급여를 또 타고 있으면서 다른 거를 또 생각을 하다가 여러 가지 처음에는 다른 걸 사실 준비를 했었어요. 예. 그런데 이 사람이 집사람이 전혀 막 안 맞는 거야. 옆에서 눈앞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예. 안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예. 아니, 근데- 제가 준비한 게 여기서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만 그 내용을 혹시 갖다가 사업입니까? 보통 이제 사업 뭐 내가 하려다가 하시려고 뭐 이렇게 하면. 좀 부부끼리 네. 싸우기도 하고 좀 그러는데. 예, 처음에는 좀 그런 게 있었죠. 아. 그 제가 하려 했던 거는 좀 이 사람이 극구 반대를 했고 예. 당신이 그 일을 할 것 같으면은 나하고 문제가 좀 생길 것 같다. 예. 살아나가는데 아. 눈앞에 벗어나면 안 된다 이게. 진심으로 조언해 주신 예. 부부로서. 그래가지고 저는 좀 황당했죠. 일단 처음에는. 예. 그래가지고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사실. 알겠습니다. 근데 죄송한데 스티븐 시갈이 내한하신 것 같아요. 외모가 닮으셔가지고. 너무 잘생기셨고, 네. 이야 눈썹도 아주 진짜 좀 서구적으로 칭찬입니다. 스티븐 시갈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안 그래도. 중공업에서는 어떤 일을 그럼? 회사에 근무를 할 때는 주로 이제 외국 손님들, 귀빈들, 예. 수상분들 오시면 안내도 하고 도로에 이제 과속을 하면 사고가 나니까 면허 병기를 위해서 스피드건 들고 다니면서 속도 측정기로 속도가 오버되면은 스티커 발급하고. 예. 근데 뭐 퇴직을 하고 지금은 뭐 다른 일을 또 하고 계시지만 그 퇴직한 이후에 좀 걱정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앞으로 뭐 인생 2막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그렇죠. 좀 마음이 허전하기도 하고 했었을 텐데 현실적으로. 어떠셨어요? 네. 사실은 이제 퇴직을 할 무렵에 제가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다른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렇게 몸담고 있던 직장을 그만두면 특히 뭐 한 해 두 해가 아니고 몇십 년 세월이잖아요. 눈물도 나고 뭐 이렇다는데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왜 눈물이 나야 되냐는 거예요. 저한테 반문을 하는 예, 거예요. 예. 그래서 보통의 남자들은 그렇다고 한다더라 이랬더니 그건 그냥 회사만 다니고 뭔가 다른 걸 계획을 안 했기 때문이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고 하고 싶은 일이 자기가 얼마나 많은데 그걸 고민을 해야 될 이유가 있냐고 그러더라고. 근데 정말 저 사람이 그 에너지가 20대, 30대 못지않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예. 가지고 있고 어쩌면 퇴직함과 동시에 이제 진짜로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는 야.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죠. 아니 근데 저 TV 보시는 우리 아버님들 좀 부러워하실 것 같은데 배우를 하신다고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아까 스티븐 씨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인생 이막에 그 배우라는 직업이 들어가 있어요. 네. 지금 어떻게 된 일입니까? 퇴직 후에 친구가 소개를 하더라고요. 예. 그 뭐 울산에서 영화를 촬영한다는데 한번 나가보지 예.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추천을 해주길래 어떤 영화였죠? 예, 영화 친구 2 아, 친구 울산에서 네. 촬영했죠, 참. 예.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 다른 사람 다 한다는데 뭐 나도 한번 해볼까? 이래가지고 제가 오디션으로 한번 들어가봤습니다. 예, 예. 해봤더만은 뭐 일단 감독님하고 뭐 무조건 뭐 오케이 예. 이렇게 돼가지고 제가 이제 또 우리 박경택 감독님이었죠? 어떤 예, 배역을 박경택 예, 어떤 배역을 받으셨나요? 예, 주진모 예. 배우님이 일본 야쿠자 두목님을 찾아와가지고 그 느낌 살살 오는데요, 지금. 원조를 구하는 예. 그런 과정인데 예. 제가 두목 옆에 서가지고 아주 못마땅한 부분이 제가 인상을 박박 끌어내는 그런 역할입니다. 표정 하나로 압도하는 그런 예, 그렇죠. 신스틸러 배역을 받으셨네요. 東京で政治家やってるらしがいるんだけどよ 일제 물건이든 미자 물건이든 어디 부산항을 안 통하고 한국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말이오. 아, 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또 공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앞에 주제 영상에서 노래하시는 모습, 뭐 공연하시는 모습을 좀 봤어요. 공연은 그럼 주로 어디서 어느 정도로 지금 하고 계세요? 저희는 이제 저희가 하는 공연은 물론 행사도 다니지만 길거리 공연을 제가 좀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길거리 공연을 저희가 한 7년 조금 넘은 것 같은데, 처음에는 그냥, 발성 연습이나 할까라고 시작을 했던 것들이 호응도 너무 좋고, 그리고 이제 항상 거기 가면 우리가 있다라는 걸 알고 이제 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것이 지금까지 온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저희가 하는 것보다 몇 배로 이렇게 돌아오는 게 더 많아서 네. 저희는 지금 아주 행복하게 하고 있죠. 생각하고 있죠. 네. 근데 공연을 좀 약간 봉사 개념으로 하신다고 생각이 든 게 이렇게 직접 다 준비를 하신다고 들었어요. 뭐 먹을 거나 뭐 음료수 이런 것도 다 준비하시나요? 네네. 저희가 항상 이제 겨울에는 그 어묵을 가지고 네. 가서 탕도 끓여서 이제 오시는 분 몸도 녹이고 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드리기도 하고 또 저희도 먹고 네. 그리고 커피라든지 뭐 음료 종류는 김밥이라든지 이런 거 사가지고 가서 나눠 먹어요. 그러니까 음식이라는 거는 물론 모든 다른 것들이 그렇지만 공유하면 공유할수록 더 맛있고 더 재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먹으면 행복하기도 하고 또 오시는 분들이 결코 저희가 내드리는 그것만을 드시고 가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네. 돌아오시면서라도 빵이라도 사다 주시고 또 과일도 사다 주시고 뭐 회 사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고기 사서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막 이러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는 봉사라는 그런 말을 쓰기도 지금은 조금 부끄러운데 네. 처음에 생각했던 그런 개념에서 훨씬 더 많은 걸 저희가 얻어줄 수 있어서 정말 예.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네. 참. 그리고 뭐 장비 같은 것도 직접 다 준비하시는 거고요? 장비는 이제 저희가 그 웬만한 행사 장비만큼 네. 이제 갖춰져 있는데 그 장비는 저희가 개인적으로 샀어요. 근데 그거를 전 남편한테 지금도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하는 게 그걸 퇴직하기 전에 이제 퇴직이 5년이잖아요. 네. 퇴직한 지가 5년 됐는데 우리가 공연한 지가 지금 7, 8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3년 전에 이제 장비를 하는 얘기가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건 순전히 당신을 위해서 하는 거야. 근데 이제 퇴직을 하고 나면 내가 이렇게 목돈을 만질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내가 회사 다니고 있을 때 이걸 사서 당신 노래할 수 있도록 내가 뒷바라지를 해줄게 하고 장비를 일체 다 산 거예요. 사비로. 멋지시다. 저 사람이 그렇게 해서 굉장히 이거 무겁잖아요. 네. 장비가. 나중에 그 차도 들어갈 데가 없어서 집도 또 하시는 거 아닙니까? 집은 그냥 저희 아파트에 예, 예. 그냥 데려오면 되는데 예, 근데 이제 그 사는 거는 물론 뭐 돈으로 살 수 있어서 100번을 양보를 해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장비를 한번 폈다 접었다 하는 게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한 번도 인상 쓰거나 싫다는 표시를 하지 않고 항상 자기가 오늘 나가자, 꼭 나가자. 사람들이 올 거니까 꼭 나가자. 당신은 가서 목을 풀어야 되니까 꼭 나가자. 이렇게라도 해서 스트레스를 풀자. 뭐 이렇게 해서 자기가 항상 먼저 움직여주고 그 장비를 다 세팅해주고 또 두말 않고 접어주고 그렇게 해서 지금의 제가 있지 않나. 정말로 그건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아버님은 정말 외모뿐만이 아니라 이 씀씀이 마음도 화끈하신 분 같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이 두 분이 정말 인생 2막을 자신의 꿈을 이루면서 봉사도 하시면서 화려하고 화끈하게 사시는 두 분입니다. 어떻게 좀 일하고 봉사하시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저희가 영상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보고 오실게요. 동구의 한 거리. 상가 주택들이 모여있는 평범한 동네에 순희 씨가 8년째 운영하고 있는 작은 미용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집에서 아마 제일 동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오순도순 이야기 나누는 곳이죠. 아까 봤죠? 힘이 좋아가지고 좀 하통하세요. 성격 같은 스타일. 이렇게 미용할 때도 동네 어르신들한테는 좀 싸고 저렴하게 해주시고 나눠주시는 거 잘하셔요. 섬기는 거. 위스크를 한번 해줬어야 되는데. 그런 순희 씨의 매력 덕분에 그렇게 이렇게 뭐 손님들이 행사는 모여들죠. 9월 2일 날 하는 행사는 고복수 가요제니까 그거는 아마 볼만할 거예요. 예. 가수 하려고요? 앨범도 낸 가수인데 아직 모르시나 본데요. 그러면 제가 살짝만 한 소절만 불러드릴게요. 천천히 해야지. 홍역바람 불어오면 곱게 물든 내 장사나 망부석에 사연인가 요렇게 순식간에 공연장이 된 미용실 화기애애하네요. 그 노래하는 그 순간도 그렇고 와서도 그렇고 갈 때는 봉사라고 가지만 올 때는 내가 더 훨씬 행복해져서 오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 노래를 듣고 저렇게 행복해하고 박수 쳐주고 막 이러잖아. 미치는 거지 진짜. 구성진 노랫가락 멋지게 들려준 가수 순희 씨. 손님의 스타일도 멋지게 만져주는 프로 미용사인데요. 남편 종석 씨가 미용실에 나타났습니다. 순희 씨 목소리가 한톤 올라가네요. 미용실에 자주 오시나 봐요. 네, 자주 종종 옵니다. 보고 싶겠죠. 저도 보고 싶고. 와이프 생각나서 온 거 아니야? 아니 지나가는데 아니 딴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이제 나이가 많잖아요. 이제 마누라 도망가 보면 굶어 죽을까봐 마누라 지키려고 오는 거지. 웃음을 감추지 못하는 종석 씨. 역시 금슬좋기로 소문난 부부인데요. 종석 씨 헤어스타일도 순희 씨 작품이겠죠? 짜릴봐도 이제 자주 깎고 일단 공짜니까 뭐 수시로 깎는 거지 뭐. 또 여기는 여자들이 많이 있는 공간이잖아요. 잘생긴 신랑이 오니까 분위기 확 좋아지죠. 신랑 잘생겼다는 말은 절대 빠뜨리지 않는 순희 씨. 그런 아내를 보는 종석 씨의 눈에서 달콤함이 뚝뚝 떨어집니다. 여름 햇볕이 뜨거운 일요일 오후, 동구의 한 공원길에서 작은 공연 무대가 펼쳐집니다.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박순희 씨와 음악을 좋아하는 지인들이 꾸미는 작은 공연 봉사인데요. 저희 지금 오늘 공연은요, 길거리 공연이에요. 길거리 공연인데, 또 이렇게 음악을 사실은 또 싫어하시는 분들이 잘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수 활동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찾아가는 음악으로 그렇게 인사를 드리고 싶었는데, 공연을 하면서 장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마땅치 않아서 그냥
저희가 이렇게 시간을 내서 색소폰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공연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호응이 너무 좋아요. 재미도 있고 좋습니다. 노래하는 것이 너무 좋고 이 순간이 행복한 순희 씨. 남편 종석 씨는 그 모습을 신중하게 영상에 담고 있는데요. 일단 그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이제 어떤 데는 보고 있을 때 감정이 북받치면서 우러나오는 같은 그런 노래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제가 야 역시 소원은 이루었구나. 소원은 이루었구나 하는데 제가 어떤 데는 좀 희열을 느낍니다. 같이. 노래 싫어하고 음악 싫어하시는 분 없잖아요. 많이 즐겨주시고 일소일소랍니다.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고 한 번 찡그리면 한 번 늙어진다 하니까 오늘 일소일소 하시는 그런 시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저것 따져가며 망설이기만 했다면 이런 무대는 생각지도 못했을 겁니다. 노래로 사람들을 즐겁게 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생각. 인생 2막을 살고 있는 부부의 행복 비결입니다. 여러분 박수를 드리니까요. 항상 부럽지요. 저도 저런 부분은 생긴 인고 부부라서 일단 참 따라하기가 힘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엄마 노래 들으면서 막 운 적이 있거든요. 어렸을 때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때부터 엄마 노래 항상 하는 거 들으면 다른 사람들도 같이 이 기쁨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고 부모님이 사이좋게 이렇게 지내는 모습 보면 항상 너무 뿌듯하고 자랑스러워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일단 하고 나면 재밌어요. 재밌고 속이 좀 후련하고 또 우리 때문에 사람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놀 수 있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고 박수 쳐주시고 그러면서 가슴이 뻥 뚫려서 간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럴 때 정말 보람 느끼죠. 유쾌하고 상쾌하고 화끈한 종석 씨와 순희 씨의 인생 2막. 노래와 함께 이웃과 함께 행복을 전파하며 더 깊이 익어갑니다. 이걸 하다 보니까 또 나오더라고요. 또 예. 옛날에 어른들 말로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예. 성격이 워낙 불같아요. 아버님 최 씨, 어머님 강 씨의 3대 독자 외동아들의 아니 스티븐 시건이 아니라 그 파리 연인 보셨죠? 박신양 애기야 가자 한번 해주세요. 저는 안 해봤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아니 기분 좋다가 오늘 또 저 우리 녹화를 잠깐 끊고 가야겠네요. 예. 저희 부부에게도 왜 그런 일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지금 여기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이고 지금처럼 사랑하면서 삽시다. 네. 아유. 자 이제 사랑한다고 한마디 해주세요. 여보. 행동으로. 아이고 오늘 사랑이란 뭐 봄녘바람 불어오면 떼거리로 앉아있는겨. 잘생긴 신랑이 오니까 분위기 확 좋아지죠. 이제 마누라 도망가 보면 굶어 죽을까봐 마누라 지키려고 오는 거지.
절대 안 났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고 박수 쳐주시고 그러면서 가슴이 뻥 뚫려서 간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럴 때 정말 보람 느끼죠. 일단 하고 나면 재밌어요. 재밌고 속이 좀 후련하고 우리 때문에 사람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놀 수 있고 호응을 해주고 박수도 쳐주고 저는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생 2막을 즐겁고 또 유쾌하게 보내고 계신 두 분을 모셔봤는데요. 퇴직 5년차 최종석 선생님 그리고 가수이자 미용실을 운영하는 아내분이십니다. 박순희 원장님 두 분 모셨습니다. 저희 전국 탑10 가요쇼 출연하는 가수분들이 오신 줄 알았어요. 바람에 지쳐서 주위에 떨어서 부딪혀 멍이 들고 상처뿐인 내 인생. 이 제목이 내 인생의 마지막 사랑입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사랑 바로 우리 네, 남편분. 남편. 야, 눈썹도 아주 진짜 좀 서구적으로 칭찬입니다. 스티븐 씨가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영화 친구 2. 아, 친구 울산에서 촬영했죠, 참. 예.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 다른 사람도 한다는데 뭐 나도 한번 해볼까? 박경택 감독님이었죠? 어떤 배역을? 어떤 배역을? 일본 야쿠자 도목님을 찾아와가지고 느낌 살살 오는데요, 지금? 원조를 구하는 그런 과정인데 길거리 공연을 제가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길거리 공연을 저희가 한 7년 조금 넘은 것 같은데 과일도 사다 주시고 뭐 회사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처음에 생각했던 그런 개념에서 훨씬 더 많은 걸 저희가 얻어줄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장비를 일체 다 산 거예요, 사비로. 항상 자기가 오늘 나가자, 꼭 나가자. 사람들이 올 거니까 꼭 나가자. 그렇게 해서 지금의 제가 있지 않나. 정말로 그건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 할 얘기가 정말 많이 생겼는데 저는 이 얘기부터 좀 해야겠습니다. 네. 요즘 아버님 고향이 울산이시죠? 울산 아니고 고향 강원도입니다. 강원도요? 강원도 동해입니다. 강원도 남자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일단 울산 분들은 상남자 이렇게 좀 여자분에게 좀 뭐 다 그런 건 물론 아닙니다만 좀 상남자처럼 이렇게 대하시잖아요. 근데 너무 잘하시고 아까 누가 인터뷰도 하시던데 너무 인꼬부부라고 따라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이거 좀 많은 방송 나오고 나면 욕 좀 많이 했다. 뭐 어떤 비결이 있습니까? 그거는 지역하고는 별로 그렇게 매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상도 사람이라서 상남자, 뭐 서울 남자라서 뭐 다정하고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랐네요. 네네네.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개개인의 성향이고 성품인 거지. 어떤 지역에 뭐 극한된 얘기는 정말 잘못된 것 같아요. 우리 남편분 얘기 좀 들어볼까요?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비결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평생을 같이 가려면은 서로 극복해가 살아야 되고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서로 빨리 풀어야 되고 뭐 이해가 안 가면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잡아서 무조건 딱 앉혀놔 놓고 이건 이랬다 하고 여기 분명히 가려서 앞으로 잘해보자고 얘기를 이렇게 또 해왔습니다. 또. 저는 아직 결혼 안 했습니다만 우리 결혼하신 카메라 감독님들 한숨 소리가 좀 들리는 것 같은데. 근데 성격이 워낙 불같아요. 아버님 최 씨, 어머님 강 씨의 3대 독자 외동아들의 지역은 아닌데 그 성씨는 또 차이가 있나요? 네. 그런 성격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아주 싫어하게 이렇게 갈리는 스타일인데 사실은 집에서도 왜 그 성격이 안 나오겠어요. 가장 편한 사람이기 때문에 슬슬 좀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반전이 있습니다. 진짜 감사한 게 지금까지도 어떤 일이든지 제가 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노 해본 적 없고, 노 해본 적 없고. 아니, 그래서 그 밤에 그 화장실 얘기 해달라니까요. 지금 이제 하려고요. 지금 이제 하려고. 화장실을 이제 저희가 보통 11시쯤에 이렇게 불을 끄고 자는데 한 2시, 3시쯤 되면 화장실이 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항상 저를 깨워서 여보, 쉬 한번 하고 자야지. 뭐 이렇게 해서 깨워서. 새벽에, 그 새벽에. 네. 화장실을 데리고 가서 제가 이제 화장실에 앉아 있으면 물을 한 잔 따라서 그 화장실에 앉아 있는 저한테 갖다 주고
제가 그냥 마시고 컵을 이렇게 눈을 감은 상태에서 컵을 주면 도로 갖다 놓고 제가 방에 들어가서 침대에 누워서 이제 누울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불 덮어주고 그렇게 하고 또 눕고를 지금까지 정말 하는 사람이니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네. 그러는 거 아닙니까? 예. 네. 뭐 사람이 싫으면은 뭐 하라 해도 안 하죠. 아무튼 뭐 오늘 놀랄 로짜 계속해서. 아니 진짜 예. 애정하고 사랑이 넘치는 게 느껴지는 게 아까 저희 영상에서도 예. 봤잖아요. 노래하실 때 진짜 감독님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다 찍어주시는데. 노래하는 것이 너무 좋고 이 순간이 행복한 순희 씨. 남편 종석 씨는 그 모습을 신중하게 영상에 담고 있는데요. 일단 그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이제 어떤 데는 보고 있을 때 감정이 북받치면서 우러나오는 같은 그런 노래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제가 야 역시 소원은 이루었구나 하는데 제가 어떤 데는 좀 희열을 느낍니다. 같이. 뭐 매니저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 매니저 역할뿐만 아니고 이제 제가 가장 이제 믿고 맡기는 매니저기도 하고 또 그리고 매니저 역할뿐만 아니고 저렇게 사진을 찍어 오면 일일이 그걸 다 편집을 해서 유튜브에 올려주고 또 이제 보낼 때 보내고 뭐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들을 페이 없이, 네, 페이 없이 그렇게 진짜 정말 든든한 후원자죠. 그러니까 아까 그 매니저 역할을 하는 걸 보면서 참 아내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계시구나라는 걸 좀 느꼈는데 보통 이제 중년의 부부분들이 그런 대화 좀 하시잖아요. 뭐 자기는 젊었을 때 뭐 하고 싶었어? 뭐 지금 꿈은 뭐야? 뭐 나는 뭐였어? 라고 말했을 때 이렇게 선뜻 도와주지 못하는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두 분은 지금 안 그러신 거예요. 아주 나서서 도와주고 계신데 어떤 마음에서 이렇게 가수가 되게끔 무심양면 도움을 주고 계신지. 뭐 가수를 처음부터 하려고 마음먹은 건 아닙니다. 예. 원래 저 사람이 어릴 때부터 가수가 꿈이었다는 얘기를 늘상 들어왔지만은 제가 퇴직을 하고 재미있게 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연구를 하다가 일단 저 사람은 음악 좋아하고 나도 음악 좋아를 하다 보니까 문제는 일단 너한테 가서 뭐 사정을 해서 노래를 한 곡 얻어 걸리느니 아니 장비 사서 우리가 하면 될까 아이가? 예. 뭐 이래서 장비를 준비를 했어요. 하다가 우리끼리 하다 보니까 아니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사람들의 호응도도 좋고 우리가 있는 곳을 사람들이 또 찾아와요. 예. 일요일 되면은 다른 데 안 가고 또 음식도 들고 오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린이 지어 가면은 정석이 형님도 있고 하마가 예. 있구나 예.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의 자리를 잡았구나.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이 노래를 계속 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예. 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자꾸 처음에는 우리가 놀라 그랬지만 예. 이걸 하다 보니까 또 나오더라고요. 또 예. 옛날에 어른들 말로 뭐 두드리라 뭐 열릴 것이다. 네. 예. 진짜 되더라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곡가도 만나지고 또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건데. 멋집니다. 네, 정말 여기까지 온 것도 그렇게 어렵게 이렇게 오지도 않았습니다. 아주 쉽게 왔습니다. 예. 예. 아니 근데 H중공업이 굉장히 큰 회사잖아요. 네. 뭐 회사로 우리 어머님을 데리고 가서 어떤 일화가 좀 있다고. 그거는 예. 그 이제 현대중공업 안전부에 간호사들 포함해서 250명 예. 정도가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야유회를 간다거나 예. 아니면은 체육대회를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하면 항상 저 사람이 거기에 와이프를 데리고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네. 부부 동반이 아닌데도. 아니에요. 예. 그냥 사원들끼리 즐기는 예, 곳인데 항상 저를 데리고 가요. 왜 이래 이러면서 이제 따라가면 따라가긴 하시네요. 왜 이래, 충분히 왜 이래, 떨칠 수 있는데. 왜 이래, 예, 이렇게 예. 따라가는 거죠. 예. 그렇게 가면 예. 저 사람은 항상 우리 와이프 노래 한 곡 시켜라, 뭐, 우리 와이프 노래를 뭐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시간이 없다거나 프로그램상 이제 짜여져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러면 데리고 오는 거예요. 여기 더 이상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 가자. 이렇게 하면서 우와. 중간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떨 때는 정말 이거 내가 괜히 따라가서 저런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하고 하여튼 이제 저희 남편이 제가 하는 이런 조그만 어떤 그 재능들을 굉장히 크게 부각을 시켜주고 그걸 또 그렇게 예쁘게 봐줘서 그 보통의 여자들이 결혼을 해서 살면서 내가 여자로서 저 남자에게 인정을 받고 사랑받는다는 느낌보다 더 큰 행복이 있을까요? 네, 그렇죠. 아니 스티븐 시걸이 아니라 그 파리 연인 보셨죠? 박신양 애기야 가자 해가지고 내 여자라고 왜 말을 못해? 애기야 가자 한번 해주세요. 그건 안 해봤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아 재밌네요. 그러니까 이제 원장님 꿈을 같이 지지를 하고 응원해 주시니까 또 원장님이 이렇게 하고 싶은 걸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럼요. 네, 듭니다. 어떤 경우라도 이게 물론 남편이 하고 싶은 일을 아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남편이 지지하지 않고 응원해주지 않으면 이게 부부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또 저희도 이제 이렇게 또 가수 활동을 하면서 만나는 그 다른 가수들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뭐니 해도 가장 큰 아군은 가장 큰 힘은 그 어떤 천군만마보다 나은 건 남편의 외조거든요. 사실은 남자분들도 역시 마찬가지겠지만 그런데 그런 게 이렇게 기본이 돼 있으면 베이스에 깔려 있으면 사실은 그 제가 잘하고 못하고 뭐 유명하고 안 유명하고의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 아까도 말씀드렸던 근거 없는 자신감이 남편에게서부터 저한테 오는 거예요. 거기서 왔군요. 예. 그래서 진짜 어떨 때는 아무리 남이 아무리 안 알아줘도 나는 내 남편이 있으니까 이런 생각이 저를 굉장히 자신 있게 하는 거죠. 아, 오늘 어떡하죠? 이제 살짝 손발이 오그라들. 예. 네. 그럼 다시 미용실 이제 본업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그 착한 가격 업소로 지금 인증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뭐, 이렇게 가격을 좀 저렴하게 받으시는 거예요? 예, 그 주위에 제가 이렇게 좀 알아본 결과 평균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한 20% 정도를 제가 조금 다운시켜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어떤 봉사를 할 수는 없어도 여건상 오시는 분들에게라도 서비스를 하자는 마음으로 어르신들은 그 가격 무시하고 제가 이제 하고 있죠. 아니 이렇게 오늘 얘기하면서 이렇게 느낀 게 두 분이 뭐 사랑도 넘치지만 유쾌하시잖아요. 혹시 집에서도 그 아까 인터뷰에도 따님 분이 나오셨는데 집에서도 좀 유쾌한 그런 엄마 아빠세요?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될 수 있으면 힘들고 어려운 거는 앉아서 내가 고민을 한다 해서 결과는 어차피 정해진 건데 그걸 고민한다 해서 달라질 건 없잖아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제가 서두에도 얘기를 했지만 그런 생각인 거죠. 그리고 또 저 사람이 굉장히 유머 감각이 있어요. 요즘 그 아재 개그의 창시자? 제가 존경하는 또 분이 나오셨는데 아재 개그의 창시자라서 잠깐도 이렇게 지겹게를 안 둬요. 오늘 집에서도. 하나도 안 하시네요, 근데. 아재 개그, 아재 개그 한번 보여주시죠. 아재 개그 뭐 삼촌 개가 낫지 뭐. 저런 거. 제가 왜 그래 고수시네요. 아재 개그 왜 해? 내가 이 사람아 이건 지금 남편 개그야 무슨 아재 개그야 뭐 이런다던데. 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네요, 이 개그. 오늘 뭐 명언도 많이 나오고 참 좋은 시간 보내고 있는데 작년에 큰 따님이 결혼을 하셨다고. 저도 이제 뭐 결혼식 사회를 참 많이 보러 다니거든요. 보통 신부 측 부모님들은 많이 우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즐거운 마음에서 이제 많이 우시는데 두 분은 무슨 춤을 추셨다고요? 주례를 없이 이제 신부 신랑 엄마가 이렇게 축사를 했는데 제가 이제 애들 어려서부터 일을 했었기 때문에 그 흔한 사춘기가 어떻게 넘어가는지 어렵다는 고3이 어떻게 해서 어려운 건지를 모르고 애들을 둘 다 대학을 공부를 시켰기 때문에 그런 것도 지나고 나니까 굉장히 미안했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딸하고 저하고 이렇게 공감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적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굉장히 마음이 아팠고, 그러면서 밤새 그거 적으면서도 진짜 울고 막 이렇게 하고 가서 읽을 때도 다 채 못 읽었어요. 네. 그런데 춤을 추셨다고요? 그렇죠. 슬프니까. 슬프니까. 그걸 예. 이제 만회하려고 예. 그렇게 했는데, 이제 제가 그 사회 그 결혼식에 예. 사회 보는 분한테 제가 깜짝 아이디어를 냈어요. 이거를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진짜 깜짝 이벤트로 와. 좀 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저 사람하고 이제 그 노래 연습을 우리가 한 2번 맞춰봤죠. 예. 2번 정도 화장실에서 맞춰보고 예. 애들이 있으니까 눈치챌까봐. 그래서 화장실에서 맞춰보고 결혼식장에서 노래를 춤을 추면서 예. 내 사랑 이 세상에 누워도 정말 되지 물론 이제 한상에 비어 떠나니 대단하십니다. 네. 정말 두 분. 예, 대단하세요. 듣는 저희까지 진짜 유쾌해지지 않아요? 저는 네, 진짜 그러니까. 들으면서 예. 계속 입가에 미소가 저는 우리 끊이지 부모님이 않아요. 제 결혼식에 춤춘다 그러면 말릴 것 같은데. 아까 보니까 정말 잘 추시더라고요. 화면. 예. 네. 춤은 저기에 나오는 춤은 예. 뭐 그냥 저희가 막춤의 대가거든요. 예, 그래서 예. 막춤으로 밀어붙인 거고, 아마 딸에게 얘기를 했으면 엄마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아무도 몰랐어요. 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진짜 정말 깜짝 이벤트였거든요. 우리 딸내미 얼굴이 그냥 홍당무가 되고 진짜 몸둘 바를 몰라서 막 이러던데 어쨌든 저희는 즐거웠습니다. 그렇죠. 좋은 추억이 되실 겁니다. 네. 예. 마지막으로 이제 그 원장님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앞으로의 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한데 먼저 말씀해 꿈이 주세요. 또 있으시다고요? 꿈이라면 누구나 다 같잖아요. 그런데 저는 참 고맙고 다행이고 행운인 게 어려서부터 하고 싶었던 간호사 일도 제가 했고, 예. 그리고 이제 가수의 꿈도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제 정말 저는 현모양처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그 꿈도 어쩌면 제 나름 기준으로 보면 이루어진 게 아닌가. 저는 최선을 다해서 남편 부피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 바람이라면, 네, 바람이라면, 이제 어쨌든 저희 식구 이제 다 건강하고 특히 이제는 애들은 어느 정도 커서 다 자기 짝을 찾아 나가잖아요. 자기 짝을 찾아 나가고 남는 건 어차피 부부일 텐데 저에게 하늘 같고 태산 같은 남편이잖아요. 진짜 건강하게 앞으로도 건강하게 지금처럼 저렇게 유쾌하게 제 옆에서 제가 항상 이제 아침에 출근하면 여보 돈 많이 벌어와 그리고 항상 나를 지켜줘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배웅을 하는데 정말 저를 지켜줄 수 있는 지금처럼 저렇게 건장하게 저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남편이었으면 좋겠고 지금처럼 이런 마음 서로 변치 않고 건강하게 항상 제 옆에서 저를 지켜줬으면 좋겠고 또 저도 남편 뒷바라지 열심히 해서 병들지 않고 아프지 않고 마음의 상처 받지 않도록 그렇게 열심히 내조하는 게 제 마지막 바람입니다. 또 한 번 오그라드는 꿈을 얘기해달라는데 남편에 대한 사랑, 건강. 자,
두 부부가 나오신 거는 해바라기 역사상 최초인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마지막은 이렇게 마주보고 앉아 계시잖아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집에서 할 말 다 하시기 때문에 굳이 뭐 여기서. 방송에서 기회를 안 드려도 될 것 같지만 그래도 짧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우리 아내분은 남편분에게, 남편분은 아내분에게 평소에 좀 하지 못했던 이야기 있다면 한마디씩 하고 오늘 마치지요. 우리 여사님부터. 왜 또 눈물부터. 예. 아니, 휴지 감정이 또 있습니까? 휴지 이렇게 있으면 좀 주세요. 울컥하고 올라오셔서. 예, 아니, 기분 좋다가 오늘 또. 아유. 이제 서로에게 하고 싶은 말 있다면 한마디씩 좀 해주십시오. 하고 싶은 얘기는 어느 부부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산 넘고 물 넘고 이렇게 다 오잖아요. 저희 부부에게도 왜 그런 일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지금 여기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이고 또 이 행복을 영원히 같이 할 수 있었으면 더 좋겠고 여보 앞으로도 지금처럼 사랑하면서 삽시다. 네. 아유. 자, 이제 선생님께서 답을 또 네. 드려야죠. 예, 저도 뭐 집사람한테 하는 거죠. 예. 사랑한다고 한마디 해주세요. 여보, 행동으로. 아이고, 오늘 해바라기는 뭐, 예, 저희 손발이 다 없어지는 걸로 마무리. 네. 두 분 말씀 오늘 잘 고맙습니다. 들었고요. 정말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은퇴는 착륙이 아니라 이륙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인생이란 비행을 마치고 활주로에 착륙하는 것이 아닌 또 다른 인생을 위해 이륙한다라는 뜻이죠. 네, 인생 2막을 뭐 즐겁고 보람 있고 또 유쾌하게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을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네. 인생 2막 이륙 중이십니까? 파이팅 하시길 응원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죠.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계속 하고 있으니까요. 좀 뿌듯하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하고. 간기가 좋은 건 뭐냐면 이렇게 허리가 마감이 잘 돼야 돼요. 틴팅 같은 경우는 지금 애들이 고3인데 초등학교 2학년 시작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꽤 오래됐죠. 한 12년? 그 어머님들도 같이 이어왔던 거거든요.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원래 이제 고3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대학을 가면 이제 스스로 알아서 봉사단을 꾸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